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2월 14일 NSC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초콜릿들은 바르셨어요? 왜요? 아, 그렇구나. 이제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나가는 데라서 발렌타인데이 같은 것도 안 보게 되는.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구나. 2월 14일. 그러니까. 아니 나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고등학교 때 초콜릿 받은 이후로 받아본 적이 진짜? 없는데. 한 30년 전에 받. 아니 그 따님이 초콜릿 안 줘? 왜 줘요? 아 그래?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그렇다고 화이트데이에 딸한테 사탕 네. 줄 것 같아요? 안 주지. 아빠가 사탕을 안 주니까 초콜릿 아니 안 근데 주는 걸로. 빼빼로데이는 빼빼로는 좀 가끔씩 챙겨주는데.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어차피 먹어야 될 과자라면. 그거는 롯데에서 만든 상. 그것도 정확 롯데에서 만든 게 아니라 부산에 있는 여고생들이 막 그런 걸 하는 걸 보고 롯데가 그걸 차용해서 했다고. 네, 뭐 기본적으로 이게 뭐 자본의 상술이긴 한데 알면서도 또. 네. 그냥 뭐 속아주는 한번 얘기해봤어요. 또 뭐라고 또 NSC 왜 저러냐, 자본에 놀래 이렇게 알아주세요. 아 제발 그러지 마시고. 어쨌거나 오늘 2월 14일인데 아무튼 내일부터 또 민족의 명절, 그죠? 그러고 보니까 설이네 진짜. 네. 그래서 설 연휴 기간도 저희는 NSC 방송 꾸준히 나갑니다.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약간 좀 이제 시야를 우리가 너무 평창 달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시야를 넓게 확장을 해서 최근 연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이 대북 제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총평 내지는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한번 우리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평창을 계기로. 네, 평창을 계기로. 네, 좋아요. 그래서 여전히 평창. 평창에서 벗어나. 평창이지만 약간 좀 포커싱을 좀 약간 키워서. 네. 네네네. 아니 이제 이번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실 대북 제재가 많이 무너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려. 예. 네. 이거 큰일 났다. 뭐 국제 공조가 깨지고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 이제 올림픽 기간에 한 6건이 있었어요. 대북 제재가 흔들린 게 6건 많이 있었네. 흔들린 제재. 네, 흔들린 제재 6건 있었는데 첫 번째가 그 금강산 공연이 원래 예정돼 있었잖아요. 그죠. 북한에서 그냥 갑자기 취소를 해버렸는데 네네네. 그 금강산 공연에서 북한이 이 공연 진행을 위해서 경유를 3만 리터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한국이 미국하고 협의를 했죠. 왜냐하면은 이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라서 정유 제품의 연간 공급량이 50만 배럴, 그러니까 약 8천만 리터 정도로 이렇게 제한이 돼 있었거든요. 네. 8천만 리터. 네. 네. 8천만 리터인데 그 중에서 3만 리터를 제공해 달라고 한 거니까 사실 그거 뭐 조금 한 숟가락 떠주는 거고 세발 피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걸 미국과 협의를 하겠다. 근데 그 중간에 그냥 북한이 공연 취소하는 바람에 이건 뭐 논의가 좀 되다가 그냥 말았죠. 어쨌든 그러니까 원래 제한돼 있는 공급량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이제 3만 리터를 더 하자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제한돼 있는 양은 북한이 이제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랑 수입 수출 뭐 이런 무역을 하면서 이 정해져 있는 양일 거니까 그걸 건드리지는 말자는 취지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두 번째는 그 갈마 비행장에 한국 스키 선수들 태우고 비행기 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아주 극적으로 항공기 출발 2시간 직전에 미국에서 예외를 허용해줬어요. 이건 근데 뭐냐면 유엔 안보리하고는 관계없이 미국 독자적인 제재 법도 아니고 행정명령이에요. 북한을 경유한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행정명령이 있어요. 그죠. 그 언론에 보도 많이 됐죠. 네네. 그래서 칼기가 만약에 들어가면 대한항공이 이제 작살 나는 거죠. 180일 동안 이제 미국 그러면 그 비행기만 못 가는 게 아니라 그 비행기를 운행하는 항공사가 미국에 못 간다는 건가요? 그게 좀 약간 그 보도마다 약간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항공기여도 마찬가지로 그 항공기는 그럼 180 동안 미국 그러면 아예 한번 대놓고 진짜 트럼프 배짱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내보지 칼로 한번. 그게 뭐 그러면 6개월 수많은 미국인들이 칼에 예약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그게 국내선 이용해서 가면은 어차피 미국 갈 일이 없으니까 그쵸. 그 비행기 자체는 문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궁금했던 게 아마 그 항공사 전체일 거예요. 항공사는 취향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만경봉 92호. 네, 세 번째 만경봉 이젠 배. 그렇죠. 이게 이제 북한의 응원단 이제 그 참관단 이런 사람들 태우고 온 거잖아요. 지금 저기 묵호항이 있죠, 동해.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어요. 네네. 돌아갔는데 이게 이제 만경봉호가 옛날에 이제 그
70년대 제1동포 뭐 북송 사업 그 배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만경봉호고 이번에 온 건 만경봉 92호라고 네. 1992년에 새로 건조한 배인데 이 배가 한국의 오이사 조치에 저촉이 되는 배예요. 그러니까 오이사 조치에 따라서 북한 선박에 우리 해역 운항이 전면 금지가 돼 있거든요. 지금. 그죠. 그래서 만경봉 92호도 마찬가지로 올 수 없는데 정부에서 이거는 이건 한국 정부가 낸 거잖아요. 오이사 조치는 네. 그냥 행정명령인 거니까 정부가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 거라서 예외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풀렸는데 하나 더 나온 게 북한에서 만경봉 92호가 지금 왔는데 기름 좀 지원을 해달라. 네. 유리 지원을 이제 얘기 요청을 있었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 안보리 결의 그리고 미국의 그 독자 제재. 북한, 러시아, 이란 제재 패키지법이라고 트럼프가 만든 법 하나 있어요. 그 세 나라를 묶어가지고 패키지법을 하나 또 만들었거든요. 네. 아무튼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됐다 그냥 주지 마. 그리고 그냥 가버렸죠. 네. 약간 좀 기분 나빴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여정 제1부부장과 최희 체육 무슨 위원장이죠? 국가체육위원장. 이 사람들의 방남이 또 문제가 됐어요. 일단 그 김여정 제1부부장 같은 경우는 미국의 독자 제재법에 걸리는 대상 인물이었고 최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안보리 결의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최희는 완전히 그 안보리 결의에 정확하게 딱 저촉되는 문제였고 이름이 딱 거론돼 있었죠. 네. 네. 김여정 제1부부장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애매한 게 미국의 입국이 금지된 거예요. 미국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 한국은 오는 건 상관없죠. 그럼 한국도 안 상관없잖아요. 되는 거지 그러면. 왜요? 50에 한 문제 주 아닌가 여기? 그래서 주한미군 기지만 안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미국 기지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거기 캘리포니아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못 들어와야 되는 사람인데 한국이 막 받아줘.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야, 너 우리 조치 몰라? 알면서 네. 왜 그래? 그래가지고 그 개막식 때 펜스가 그렇게 삐졌나? 그랬을 것 같아요. 열 받은 거죠.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유엔에서 최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유엔에서 허용을 했어요. 예외를. 네. 예외를 허용했죠. 예. 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김여정 제1부부장의 한국 방문은 그냥 용인해 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조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대표단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입장을 내면 그걸 미국이 이거를 가로막을 방법이 있나? 방법이 있죠. 어떻게? 신용 평가를 떨어뜨리면 되죠. 그렇군요. 네. 아니면 뭐 그냥 항공모 한 대 오면 되는군요. 네.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신용 등급을 하나 떨어뜨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네. 갑자기 무력 시위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고위급 대표단이 비행기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근데 비행기 또 제재 대상이에요. 이거는 미국 독자 제재, 한국에서도 독자 제재, 그 다음에 안보리 결의. 세 개 다 걸린 세 개 다 거야? 걸렸는데 안보리 결의는 뭐냐면 비행기가 오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북한 비행기는 어느 나라든지 이착륙할 때 화물 검색을 해야 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표단이 온 그 전용기잖아요. 이거 그나마도.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검색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외국 관례상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안보리 결의도 좀 예외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과 한국은 우리 제재 지금 이제 그 고려 항공 자체가 이제 제재 대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무튼 북한 항공기는 다 제재 대상인 거예요 사실상. 고려 항공기면 제재인데 여기 전용기라서 제재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근데 그게 그냥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북한 비행기는 다 제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이제 예외로 허용이 된 거죠. 야 이거 올림픽을 계속 해야겠는데? 1년 365일. 네. 아, 아니면은 이제 진짜 뭐 제재가 지나치게 많다는 느낌 받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하나? 이후 사업을 계속해서 뭐 어제 방송했습니다만 빨리 대북 특사 올라가셔가지고 또 초청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네. 특사 내려오셔라. 그러면 아니 우리도 가고 싶지만 당신네 측에서 제재를 하고 계시지 않냐. 일시적으로 풀어드리겠다. 그러면 계속 풀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대북 제재 자체가 이번에 확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많구나. 네. 유엔 제재,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도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네. 그다음에 한국 국내 독자적인 제재 법의 오이사 행정 조치에다가 미국은 미국 독자적으로 무슨 그러죠. 패키지법도 있지, 미국 아니 북한 제재법 따로 있지, 행정명령 따로 있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저기엔 걸리고 저기에서는 해당 안 되는데 또 저쪽에 가서는 걸리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제 6가지를 꼽았는데 6가지 말고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이제 크게 좀 보도된 것들만 꼽으신 거군요. 그렇죠. 아주 이제 골 때리는 거고 특히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법 체계 아시죠? 미국은 법을 폐기하지를 않아요. 미국은 헌법도 그 미국이라는 나라 만들 때 만든 헌법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거기에 수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정 헌법이라고 해서 옛날 법이 있고 그 위에 추가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추가된 항목이 우선 적용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 법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법 체계가 되게 이제 골 때리는데 그래서 미국이 이 변호사들이 이렇게 장사가 잘 되나? 아무튼 너무 힘들겠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조차 이게 법에 걸리는 건지 안 걸리는 건지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정부 해석 나름이다 이건. 그 심지어는 뭐 이런 거예요. 뭐 상당한 양의 재화나 용역을 북측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애매한 모호하네요. 네, 거의 국가보안법 수준이죠. 그렇네요. 상당한 양이 뭐야? 자기 내키는 대로. 그러니까 이건 정부 해석하기 나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대북 제재라는 게 결국 미국 맘이었다라는 거죠. 야, 이런 상황이면 사실 대북 제재의 불편함, 그러니까 이제 남북 관계를 개선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이제 대북 제재가 되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럼 대북 제재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북 관계를 더 발전시키려면 지금은 평창 올림픽이니까 이 명분으로 유예를 한 거고 앞으로 계속 일상적인 남북 교류하려면 이건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상황은 뭐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는 유엔에서 논의가 또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정부가 입장을 낼 수 있지만 오이사 조치는 그냥 뭐 명박이 갔던 거 아니야. 그렇죠. 어차피 청와대 행정명령이었는데. MB 좀 있으면 깜빵 갈 건데. 네. 그럼 MB 깜빵 가면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또 천안함 관련 논란도 또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오이사 조치의 해제를 이제는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오이사 조치 해제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어느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주권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이죠. 이거는. 아 일본이 뭐라 할 것 같네요. 일본이 이번에 와가지고 계속 그 소리 하잖아요. 정상회담 하지 마시오. 한미연합 훈련 빨리 하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주문 사항이 많아? 그만큼 뭐 이렇게 남관계 좋아지는 게 진짜 두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상 이제 뭐 아베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있을 때는 그냥 막 워낙에나 말을 잘 들으니까 뭐 일단 표면적으로는 안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중요한 것은 다 들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던졌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로 다 바뀌고 나서도 그냥 막 던지는 것 같아요. 문재인은 착하니까 우리 말을 잘 들어주겠지. 우리를 싫어해도 착하니까 이래가지고 계속 막 던진 것 같은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건 내정 간섭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그런 언급이 나올 정도가 되면 이거는 정말 무리한 거지. 외교적 결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해가지고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난리 나는 거지 그러면 재판 붙는 거지 사실. 지금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미국과 일본이 어쨌거나 북한을 제재해야 된다라는데 매달리고 있는 거. 그냥 북한을 제재한다는 것에 이제 목적을 둔다기보다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것 이것에 더 초점을 두고 그걸 막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실제로 들거든요. 그걸 가로막기에 가장 수월한 방법이 제재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근데 만나지 마라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 자기들도. 야 니네 만나지 마. 네가 뭔데 이러면 할 말 없잖아요.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대북 제재는 이미 결정한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지. 법에 따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걸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제재의 근원이 되고 있는 건 사실 유엔 안보리 결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엔 안보리 결정 자체가 이거는 재고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쐈기 때문에 유엔 제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은 다 뭐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자기들 다 한 다음에 지금부터는 안 돼. 딴 애들은 안 돼. 이거 전형적인 그 사다리 걷어차기 아닙니까? 이건 뭐라 그럽니까? 불평등한 조약인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한 기사 보니까 인도에서도 ICBM 발사를 한 달 사이에 2번인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런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심심하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하는데 아무런 제재나 이런 것들이 유엔에서 뭐 언급도 안 해요. 일단 뭐 다 미국의 마음대로 미국의 이제 눈밖에 거슬러 나면 이제 뭐 죽어야 되니까.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중잣대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중잣대가 너무 횡행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거부터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그 예전에 미국이 돈도 많고 힘도 있고 백도 있고 미국이 백은 없구나. 예. 돈도 많고 힘도 많을 때는 미국 자체가 백이죠. 미국이 한마디 하면 다 깨갱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야? 완전 뭐 군사력도 보니까 뭐 ICBM도 북한이 국가 핵무를 완성했다 그러고 있고 경제도 보니까 뭐 미국 경제 뭐 빌빌거려 가지고 트럼프 지금 맨날 뭐 돈이나 꼬러 다니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대로 한번 이거는 실제로 국제 여론을 불러일으켜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을 만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기본은 저는 그 출발점이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좀 결단했으면 좋겠고 그 오해사 조치. 네. 오해사 조치는 결국에는 천안함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또 네. 천안함 까면 이제 또 대한민국 핵폭탄 터지는 거죠.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오해사 조치에 대한 좀 근본적인 전환을 하시기를